네, 오늘 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되고 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나 전략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조선주고 이 안에는 없긴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제 그 당선 전에 승리 스피치를 했어요. 네.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승리자다 이런 멘트를 또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공화당, 민주당 나눠서 자금을 그렇죠. 좀 분포하는데 테슬라 100% 공화당에 넣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등했고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요. 관세 피해 경계 국가, 우리나라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대미 네. 수출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텐데 국내 증시에서는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당장 법인세 인하하고 하면 미증시 네. 상승세 시원하고 우리 증시도 커플링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 기대감뿐이긴 한데요. 차장님의 관점은 어떠실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돈은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누가 될지 사실은 모른다라는 게 초반 투표 이후의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략 한 10시 반경, 11시경부터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금리 급등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게 호재냐 악재냐라는 부분은 지금 증시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호재라고 한다면은 미증시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올랐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증시가 다우지수는 3% 이상, 특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벌어졌고, 일반적으로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코스닥 필두로한 주가의 반등이 양호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흐름을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지수의 영향이라는 측면은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 상단이 부진하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이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단에 상당히 부담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게 그 M7 정치 자금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100% 네. 넣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도 그래도 꽤 공화당에 투자를 했는데 뭐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약간 좀 민주당에 거의 많은 투자를 그렇죠. 했어요. 이게 뭐 나중에 영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반독점 관련된 이벤트가 제일 있기 때문에 규제 관련된 이슈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뭐 한쪽에 많이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거나 아니면은 테슬라가 많이 넣었다고 해서 뭐 테슬라만 어떻게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정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국 정치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제 돈을 대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좋은 정책적인 부분의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은 테슬라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의 사업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은 해당 섹터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 주가 급등이야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수혜주가 정말 숫자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테슬라의 급등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게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만 봐도 조선과 방산이잖아요, 네. 사장님.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이 내년 1월인데 부임 전에는 바이오, 조선, 방산, 기계, 밸류업 같이 뭐 금리나 뭐 어떤 트럼프 리스크에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이 선전할 거고, 그다음에 관세 변수가 낮은 방산, 조선, 기계는 트럼프 임기 내내 좀 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KB 쪽에서도 우주항공, 뭐 전력 안에서 변압기, 전선 이런 전통 에너지 쪽 네.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쪽에 대한 트레이딩 여부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생각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요. 네. 피해주는 피하자. 그러면 피해주는 피해야돼 수혜주가 다수혜가 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수혜주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피해주가 아닌 것들과 어떤 섹터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제 전화통화와 언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한화오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업이 실적이 좋았고 분기별로 이제 매출 반영의 포지셔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업 관련된 이슈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조금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틸리티 관련 섹터들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본다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피해주가 아닐 수 있는 수출주들 이쪽도 이제 역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국제 정세 내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쪽에서 좀 벗어나 있는 수출주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삼양식품이 라면 아무리 팔아봤자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서 네. 라면 팔지 마라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국내 내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출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그리고 거기에 방산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없을 만한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료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출주 내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방산, 조선 그 전력 설비인데 네. 방산에선 한화에어로, 조선에선 HD 한국조선해양, 전력 설비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예. 세 개 대장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뭐 종목에 대한 확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어제 이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맞아요. 또 주가가 네.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좀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한 번씩 시세를 주는 상황이 결국 키맞추기. 벌어질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대장주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2, 3등주의 하락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대장주를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출 피해가 없는 수출주라고 하셨는데 뭐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섹터는 관세 부과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관세라는 것은 네. 자국의 이제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큰 그쪽 섹터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벌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 쪽을 겨냥한 관세 부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관세 부과가 이제 점차 범위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품군들, 라면이나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관세를 겁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자국 내 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저가 화장품이 아무리 올라봤자 라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봤자 미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막에 화장품, 자동차, 식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동차는 역시나 완성차 업체 위주로 대표적인 피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또 외국인 리스트 보면 현대차랑 기아 사거든요. 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군들이 1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호실적도 있었지만은 사실 밸류업이라는 이벤트로 같이 금융주들과 묶여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고가 권역 대비해서 한 7, 8% 정도의 조정으로 상당히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도가 생길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얘기했었던 인도법인 상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 자금의 활용처가 과연 투자자들을 서프라이즈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 현대차의 주가를 반등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 주셨듯이 관세 부과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제 오늘 급등한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 고환율 수혜주로 또 분류가 그렇죠. 되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4분기 실적에 우려감이 옅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가 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환율의 방향성이 만약 이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튀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동차 업종군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1,400원 선이라는 강력한 저항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주들의 실적 모멘텀도 사실은 약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네, 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헷갈리는 게 트럼프 피해주들이 또 고환율 수혜주고 트럼프 수혜주들이 고환율 피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바이오 뭐 긍정적이라고 써 있는데 금리 급등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네. 일단 환율 1,400원 상방 맞고 떨어지면 네. 다시 좀 제자리로 되돌아올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도 해볼까요, 기대를?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급등한 금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가장 큰 피해 네. 그리고 주가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은 쉬어갈 때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들만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좀 안 좋은 영향력을 크게 받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중기적인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우상향을, 달러와의 강세가 계속 우상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좀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바이오주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랑 석유 쪽도 체크를 해볼까요?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피해주로 분류되긴 한데 IRA 사실 폐지는 어렵다라고 했고 또 테슬라, 일론 그렇죠. 머스크 정치 자금까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전기차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에서는 일단 투자 심리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 전통 에너지로 옮겨갈까요, 수급이? 우선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반영되는 주식들은 사실 항공 위성 관련주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라는 게 테슬라도 있지만은 사실 스페이스X 프로젝트의 이제 선두 주자로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과는 사실 배치되어 있는 반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간 것이다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 하나의 개인으로 테슬라가 올라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이 등식은 당연히 성립이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됐죠. 네. 뭐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을 필두로 대다수의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보셨다시피 실적 너무나도 안 좋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3분기 대비해서 재고 평가손이 더 반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주, 수혜주 전체적인 관점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가장 큰 수혜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더 유망한 종목은 어딜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어려워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당장에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국내 시장 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방산주가 아닐까 방산.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1월 달 정식 취임 이후에 사실 러우 관계에 대한 개선 관련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그때는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이벤트성으로 가장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력기계 관련주들은 워낙 좋지만은 사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의 기업들보다는 조금 하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요. 네. 재건주가 어제 또 급등했고 비트코인 관련주, 남북 경협 테마까지 어제는 좀 올랐어요. 그렇죠. 단기적인 그냥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 기업들은 저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어제 30%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너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은 최근 국내 증시의 이 크립토 관련주들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전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종목으로 따져봤을 때야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은 비트코인 강세에 뭐 3분의 1도 못 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정말 수혜주냐는 측면에서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전략으로는 사실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남북 경협이나 러우가 관계 개선에 따른 건설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개선은 저는 이제 역시 지금 당장에서는 기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원래는 내년도 하반기의 실적 개선과 함께 사실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러우 사태가 조금은 격변함에 따라서 그 주가의 상승률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섹터 내에서는 건설기계가 그나마 조금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했던 쪽 중에서는 건설 기계가 그나마 낫지만 다 단기 관점으로 좀 그렇죠. 보자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반도체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급등했는데 TSMC는 또 수출 규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반도체 지원법 폐기 우려, 한국 반도체 빨간불이다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 다 미국 가서 공장 짓게 해놓고 또 뭐 칩스법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네. 세금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이 또 순매수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 네. 중국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1등의 경제 대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끌고 왔었던 정책적인 법안들, 특히 이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을 휙휙 바꾸는 것이 첫째는 말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칩스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공장을 유턴시키는 법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 정치권 인물들, 특히 이제 주지사나 뭐 상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로비라기보다는 이제 네네.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이 레드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트럼프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말이 나올 만한 논의 내용들을 급격하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칩스법 폐지 때문에 안 봐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AI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로 벌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 자체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우려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회복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전에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사실은 연말 패시브 자금의 유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부분과 함께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퀄컴 실적이 또 오늘 나왔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데요. 퀄컴이 뭐 잘 되면 반도체에 따른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퍼지고 있고, IoT, QCT, QTL 그 모바일 칩 쪽으로 네. 매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레거시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참 이 부분이 이제 고민스러운 내용인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트 쪽에 재고가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AP라든지 칩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긍정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러한 퀄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좋아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단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치의 폰 수요 증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범용 세트까지 모두 다 회복이 되어야지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트 업체들이 혹은 반도체 업체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반도체에 대한 견해까지 들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